안녕하세요, 친구. 엔진 범위는 6기통과 8기통 장치로 구성되었습니다. 맨 위는 4.6L의 부피와 337마력의 가솔린 V8입니다. 미국 시장 전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휘발유 3.8을 사용하는 기아 모하비는 가장 널리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소유자는 냉간 시동 후 처음 몇 초 동안 엔진의 시끄러운 작동에 대해 불평하며 때로는 낮은 오일 압력 표시 등이 켜집니다. 불행히도 오일 펌프, V보드 밸브 또는 타이밍 체인 드라이브를 교체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소용이 없습니다. 잠시 후 증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러한 발현 이후의 슬픈 결과는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이밍 체인은 15만 킬로미터 이후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3리터 디젤 엔진의 체인 드라이브는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터보 디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150에서 20만 킬로미터 후에 예열 플러그 블록이 눌려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베어링 마모로 인해 냉각 시스템 팬의 점성 결합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흡기 매니폴드에 위치한 부스트 압력 센서가 슬러지로 막혀 터빈 작동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011년 중반까지는 디젤 엔진의 6단 자동 변속기가, 그 이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됐다. 가솔린 V6에는 5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되었습니다. 모든 자동 변속기는 ZF에서 제작합니다. 많은 모하비 오너들이 처음부터 거친 변속, 점프함에 대해 불만을 토로해왔습니다. 처음에 유사한 동작으로 서비스에 연락한 경우 보증에 따라 상자가 교체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조업체는 솔레노이드 밸브 결함으로 인해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솔레노이드를 교체하여 기계를 부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10에서 20만 캠 간격으로 6단 및 8단 자동 변속기 수리 사례가 몇 건 발생했습니다. 6단 자동의 경우 토크 컨버터는 일반적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15만에서 25만 킬로미터 후. 미국에서는 한국형 SUV의 후륜구동과 전륜구동이 모두 제공되었습니다. 변속기에는 자동, 일정한 4H 또는 감소된 4리터 등 여러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재고 이전 케이스는 보어그 오어너가 디자인했습니다. 트랜스퍼 케이스 모터의 고장으로 인해 변속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 샤프트의 외부 베어링은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 마모됩니다. 원본은 카르단으로만 조립되어 제공되며 물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수정 후에 아날로그가 설치됩니다. 변속기의 진동은 구동축 스파이더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한국 조립 차량이 전면 구동축 교체 서비스 캠페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높은 마일리지에서는 내부 12 조인트와의 접합부에서 중간 샤프트의 스플라인 연결에 마모가 발생합니다. 스프링 서스펜션 외에도 리어 엑셀에는 공합 서스펜션이 사용되었습니다. 많은 소유자는 승차감의 부드러움, 일반적으로 스프링을 좋아하지 않으며 변경에 의지합니다. 일부는 프론트 엑셀에 에어 스프링을 도입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신뢰성을 추구하기 위해 스프링을 설치하여 리어 에어 스프링을 제거합니다. 표준 에어 서스펜션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차체 위치 센서입니다. 50에서 10만 킬로미터 후에는 고장이 발생하여 서스펜션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습기가 통과하여 접점이 부식되는 커넥터입니다. 전문가들은 예방 목적으로 공합 센서의 커넥터를 밀봉할 것을 권장합니다. 공합 실린더는 일반적으로 150에서 20만 킬로미터를 실행합니다. 밸브 블록은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앞바퀴 베어링은 80에서 12만 킬로미터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2014년부터 베어링이 내장된 허브가 설치되었습니다. 충격 흡수 장치 및 레버의 수명은 약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입니다. 하부 프론트암을 교체하거나 뒷바퀴의 캠버를 조정할 때 볼트의 고착으로 인해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스타일이 변경된 모하비. 2017년 이후에서는 가속 중 급회전할 때 스티어링 휠이 물립니다. 서비스를 요청하면 딜러는 파워 스티어링 펌프를 교체하지만 이로 인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호기심 많은 마음은 진실의 밑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펌프의 디자인 때문입니다. 한 가지 세부사항, 즉 더 작은 감압 밸브만 다릅니다. 판막을 넓힌 후 질병은 가라앉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후드와 트렁크 리드의 크롬 트림 부분에서 부식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프레임에 찍힌 부엔 코드의 부식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10에서 15만 캠 정도 주행하면 스티어링 휠의 흠집이 눈에 띄고 운전석 쿠션이 눌려 주름이 생깁니다. 전기 부품은 일반적으로 앱스 센서 또는 배선을 통해 공급됩니다. 결과적으로 ABS, ESP 및 전륜구동 시스템이 비활성화됩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트렁크 리드 잠금 모터가 자주 작동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방 카메라가 포기되거나 표준 멀티미디어 헤드 유닛의 화면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라디오 수리점에서는 수명이 다한 프로세서나 메모리를 교체한 후 디스플레이 기능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결함 중에는 사이드 미러에 있는 방향 지시 등 리피터의 LED 표시 등이 고장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만에서 15만 킬로미터 후에는 발전기 오버런 클러치가 종종 고장납니다. 7에서 8년이 지나면 후면 회로 에어컨 시스템의 튜브가 부패합니다. 곧 에어컨 라디에이터 팬도 포기합니다. 다른 모델의 오작동을 알고 계시다면 꼭 적어주세요.